살 처짐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반드시 살이 처지게 되는가? 처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비 정한울입니다. 뼈 수술하고 나서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살처짐. 살처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궁금 이상으로 이 수술들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실제로 그냥 그런 정보들 보다 보면은 뭐 진짜 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드는 영상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얼굴뼈 수술과 살처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살이 처지게 되는가? 처져요. 일단은요, 우선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살이 많은 분들, 살이 처지죠. 왜 처질까요? 중력이 존재하니까 처지죠. 근데 살이 없는 분들은 살처짐이 적을 거고,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으니까 있는 분들은 뭔가 이게 아래로 당긴다는 거죠. 뼈 수술하고 나서 어떤 살 처짐이라는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쪽에 있는 어떤 뼈대들이 있고 바깥에 어떤 연조직이라고 하는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뼈 수술을 통해서 뼈를 뭔가 이제 줄이는 방향의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줄인 만큼의 공간이 생길 것이고, 이 연조직들이 이제 이 공간을 어느 정도 이제 채워지고 따라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연조직의 어떤 두께, 탄력성, 뭐 환자분의 나이, 또 수술 기법, 테크닉 여러 가지에 따라서 많이 따라오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좋고 처짐이 적을 건데, 좀 덜 가거나 이제 좀 처질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다면은 어쨌든 그래도 내려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살 처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악 수술과 윤곽 수술의 어떤 살처짐을 비교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양악 수술이라는 것을 할 때도 어떤 윤곽적인 요소들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다 해드리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자면은요, 일반적으로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 중에는 대부분 이제 광대 수술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얘기했을 때는 역시 이제 살처짐이 분명히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광대뼈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얼굴뼈를 어떤 집이라고 봤을 때, 이 광대뼈는 얼굴에서 지붕에 해당되는 뼈입니다. 이 광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큰 광대를 줄이는 수술들을 대부분 하게 되죠. 광대를 축소하는 그런 광대 축소술의 경우에 이 지붕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걸쳐져 있던 여러 가지 연조직들, 이게 지붕에 붙어 있었던 건데, 당연하지만 거기 걸려있던 뭔가들이 다 좀 내려가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아래턱의 윤곽 수술 같은 경우도 이제 처짐이라는 게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요, 아주 처짐이 심하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뭐 사각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절제를 했다거나, 그럼 그만큼 공간이 크니까 볼 쪽에 처짐, 안쪽에 숨어있는 어떤 침샘들이 이렇게 좀 돌출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그 양악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은 광대를 직접 건드린 수술은 아니니까 일단 지붕은 피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광대 수술이 아무래도 안면 윤곽 수술에서는 처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술이기는 하죠. 술자들도 이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뼈를 자르는 각도들을 좀 조절해서 좀 위쪽 방향으로 가도록 조절한다거나, 혹은 그 광대뼈를 붙일 때 원래 위치보다 좀 상방으로 위치를 시켜서 고정을 한다거나, 그리고 특정 인대들이 특히 있습니다. 처지는 거랑 관련돼 있는 그런 연결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분리를 덜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처지는 것도 덜 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다. 양악 수술 중에 또 많이 하는 것들이 중안모들의 볼륨감을 좀 채워주는 그런 어떤 회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처짐이 아니라 오히려 볼륨감을 회복시켜주고 좀 더 어려 보이는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아예 애초부터 계획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밸런스를 잡혀주고 오히려 처짐을 메꿔주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처짐이라는 것들이 그렇게 걱정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은 결국은 어떤 뼈 수술이든 간에 얼굴뼈를 좀 줄이는 방향이라면은 조금은 처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수는 있다. 그 중에서도 광대 성형술 같은 경우, 광대를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형태들을 잡아주는 뼈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른 이런 약간의 처짐 이런 것들은 조금은 더 고려해야 되는 수술은 맞다. 그렇지만 그 처짐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닉들,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병원마다 있기 때문에 살처짐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알죠. 이제 그 살이라는 게 이제 처진다는 것들을 최대한 이제 예방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것들이 환자분들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어떤 봉합법, 뭐 골막에 대한 처치법, 근육에 대해서 묶는 방법, 뭐 고정하는 방법, 박리하는 방법, 수술하고 나서 저희가 어떤 뭐 붓기 관리하는 방법, 참 다양한 방법들로 저희가 이제 덜 처지도록 가진 노력을 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네,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끊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인 수술 후 살처짐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